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민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민이는 학교 숙제를 앞에 두고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별것도 아니고 책 읽고 독후감 쓰는 숙제 앞에서 지민이의 어리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얼르고 달래봐도 지민이는 몰라. 난 못해. 독후감 어떻게 쓰는지 모른단 말이야. 라며 영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오늘도 엄마는 지민이의 독후감을 대신 써줍니다. 엄마는 지민이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자신이 어릴 적 공부를 강조하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지민이만큼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즐겁게 지내면 저절로 창의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남들은 3, 4살부터 시작한 한글 공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말이 빠른 편이었고 그동안 엄마가 읽어준 책을 통해 습득된 지식도 제법 많은 편이었기에 지민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한글 공부를 시킬 생각이었죠. 지민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싫어. 재미없어. 시시해.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니 7세 반 2학기가 되면서 취학 준비를 위해 한글 공부를 조금씩 유치원에서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다른 아이들은 서툴지만 한글을 조금씩 읽고 쓰는데 지민이는 하나도 하지 못해 당황한 눈치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민이 엄마는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데 벌써부터 학습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학교 입학이 다가왔습니다. 띄엄띄엄 한글을 읽을 정도는 되지만 정식으로 한글을 가르친 적은 없어 아직 쓰기는 하지 못한 채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칠은 재밌다고 다니더니 언제부턴가 아침에 부쩍 일어나기 싫어하고 툭 하면 난 바보야. 애들이 그랬다고. 나만 받아쓰기 빵점 받았어. 몰라. 난 못해. 라는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공부는 전부가 아니야. 공부 못해도 돼. 우리 지민이는 재밌는 상상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잖아. 라고 말해주지만 지민이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사례에서 본 지민이는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엄마 밑에서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컸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이제 근거도 없는 자신감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취를 이뤄낼 때 만족감, 유능감 느끼는 거거든요. 본디 학령기 시기는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도 근면성을 추구하는 단계예요. 뭔가 생산적인 거에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배우려고 하는 시기죠. 만일 이러한 근면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작업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기초적인 학습 경험에서부터 뭐 놀이하는 거, 집안일 돕기 이런 거 제공해 주어야 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민이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너무 적었던 게 문제죠. 엄마는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지민이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민이에게 어떠한 도전과 성취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민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거죠. 아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유능하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거죠. 참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민이의 경우처럼 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에 자존감도 낮아지나요?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령기 동안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학업 성취와도 높은 상관이 있거든요. 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또 치르게 되고요. 또 교사와 또래로부터 받는 평가들도 되게 많아지면서 유아기에 비해서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를 격려하고요.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쓰고요. 또 기초 학습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근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시켜 주는 거 필요하죠. 교수님, 그렇다면 지민이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현재 지민이 어머님의 양육 태도는 허용적 태도에 속합니다. 자, 허용적 양육은 의존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양성하는 양육 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권위 있는 양육 태도를 습득하는 게 필요하죠. 지민이는 가정 안팎에서 보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민이의 흥미,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를 성취하는 경험도 제공해줘야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해 부모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정 지향적인 칭찬해줘서 지민이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지민이는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이의 수준을 고려해서 숙제를 내주고 평가를 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지민이는 나도 좀 해볼만 하네, 나아지고 있네, 노력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죠. 근데 숙제를 도와주는 문제는 늘 부모에게는 딜레마가 되는 일이에요. 네. 필요할 때 숙제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숙제를 떠안으면 안 돼요. 독후감 같은 숙제라면 아이가 책을 읽고 난 후 책에 대한 소감을 충분히 나누고 이때 나온 의견을 부모가 틈틈이 메모해 놓고 그래서 독후감을 쓸 때 활용하는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좋죠. 지민이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어떤 협조,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교수님께서 당부 말씀하신다면요?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마디 달콤한 말로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와 교사는 진심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심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 존중하는 모습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